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도화 선생님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자, 이렇게 무더위가 한참인 7월에는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을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대한민국 헌법의 1조 1항의 내용입니다.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우리나라의 헌법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1945년 8월 15일 꿈에 그리던 해방의 그날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기뻐서 거리로 뛰쳐나와 만세를 외치고 자유를 만끽했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곧 우리나라에는 미국과 소련의 군대가 들어옵니다. 그 당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체제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체제가 서로 대립하던 시기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사는 한반도는 동아시아에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국가들의 중간에 끼어 있었죠. 자, 우리나라가 어떤 체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동아시아 전체의 구도가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당연히 미국과 소련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는 곳이었고 결국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도를 보니까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선이 보입니다. 바로 북위 38도 선. 그 선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소련의 군대가, 남쪽에는 미국의 군대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해방된 한반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미국과 소련의 대표들이 모여서 논의한 회의가 바로 미소공동위원회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미국과 소련 모두 한반도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회의가 잘 될 리가 없었죠. 결국 1946년 5월 1차 위원회 결렬, 1947년 7월 2차 위원회도 결렬.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한반도 문제는 유엔에 상정됩니다. 1947년 11월 유엔 총회에서는 남북한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실시하라고 하죠. 자, 인구 비례에 따른 선거를 하면 누가 유리할까요? 네, 인구가 훨씬 많은 남한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소련이 이를 거부하게 되죠. 자, 이에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에서는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 우선 실시하라고 합니다. 선거가 가능한 지역이 어딜까요? 바로 남한이죠. 결국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선생님, 이 선거는 누구를 뽑는 선거죠? 자, 과연 누구를 뽑는 선거일까요? 바로 헌법을 만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선생님, 남한만 국회의원을 뽑으면 북한은 다른 나라가 되는 건가요? 맞아요. 그 당시 우리의 민족 지도자들도 그렇게 걱정했죠. 그래서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좌우합작운동을 펼치기도 하였고 김구를 중심으로 남북협상을 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단일 정부 수립의 노력은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드디어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주적 선거를 실시합니다. 처음 하는 선거니까 사람들의 관심도 매우 많았겠죠. 투표율이 무려 95%. 아침부터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그렇게 뽑힌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들기 위해 여러 논의와 수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헌법을 공포한 날이 1948년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이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한편 북한은 남한과는 다른 헌법을 만들어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게 되면서 한반도는 분단이라고 하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1조 1항입니다. 자, 이 내용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서도 그리고 1948년 첫 번째 헌법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어 나오는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헌법은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국가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자, 우리나라 헌법을 공포한 7월 17일 제헌절에 꼭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자,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